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였습니다. 달라질 기미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수급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국입니다. 네, 오늘 수급 키매는요? 예, 오늘 키매는 기관으로 잡았습니다. 네, 기관.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째 꾸준히 내놓고 있고 이 물량, 이 기관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주체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오늘 키맨으로 선정해 주셨죠?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도 계속 내놨고요. 기관들은 주체마다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연기금은 연속적으로 사는 모양이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차익 거래를 진행하면서 매수 차익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우위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일정 부분의 하방 경직성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고요. 또한 이제 우리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MSCI PR 배수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 다음으로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면 저평가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한 2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300억 가량 매도를 했는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순매수 종목 보면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받아주고 있는데요. 576억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KTNG와 한미약품, NS쇼핑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88억 원 매수됐고요. 롯데케미칼과 S오일, 한미사이언스도 매수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와 LG화학도 매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매도한 쪽은 하이닉스가 최근 부진한데요. 오늘 225억 정도 기관 매도 나왔습니다. 제일모직하고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GS건설, 포스코, 대림산업도 매도됐고요. 현대건설도 한 89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 코스닥에서는 SK브로드밴드 62억 순매수했고요. 내추럴 엔도텍과 셀트리온, 산성 LNS, 키이스트, 다음카카오, CTC 바이오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완리를 117억 원 정도 비교적 큰 폭의 매도를 했고요. 코스온을 51억 원, 게임빌과 바이로메드, CJENM, 메디포스트, 메디톡스는 매도했습니다. 기관 특징 종목별로는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기관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지수 좀 방어에 나서는 이런 시장을 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조금 돋보이는 이런 흐름이었고, 전일 매도 물량들을 조금 많이 내놨던 의약품 이런 쪽은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주나 이런 쪽에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업종 전반적으로 환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결국 이제 투신권의 매도 물량들과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이렇게 결합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약이나 IT 부품, 반도체 중심으로 최근에 제약주 중심 이쪽에 매수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이나 내추럴 엔도텍, 삼성 LNS 이런 쪽에 매도 물량들이 집중됐다는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또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러나 어저께보다 코스닥 쪽에서 1,000억 이상의 매도가 300억 미만으로 줄었다는 것은 일단 그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관 수급 특징주도 볼까요? 기관 수급의 특징주는 현대산업을 잡았습니다. 현대산업하면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 개발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분양시장이 화랑으로 진행되고 있고 3월 분양시장이 아주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해외 개발에 전무한 상태였는데 작년부터 2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개발을 시행했고 해외 사업을 지금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도에 이제 봄바이의 부동산 지금 복합 상가를 짓고 있고 볼리비아나 이런 쪽에 교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실적의 개선과 연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7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롯데케미칼인데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 수정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로요. 나프타와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어저께 제가 한 번 더 소개했던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고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51불대로 넘어서는 이런 흐름에서 기관들이 7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기관들의 매수의 흐름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지금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위로의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 쪽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다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를 오늘 외국인이 185억 원 사갔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대 매매는 그 신용이나 미수나 다 이제 개장 전 오전 동시효과에 하한가 주문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일부 이제 언론사 쪽에서는 글쎄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12시에 나왔던 그 물량을 반대 매매로 추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가게 되면서 한타가 185억 정도 외국인 매수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128억 매수됐습니다.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건설과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CJ헬로비전도 매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777억 원 순매도가 됐고요. 하이닉스가 500억 매도, 그리고 KTNG, 포스코, NS쇼핑, 현대하이스코, KB금융, LG화학, 롯데케미칼, 또 한미약품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510억 원 정도 팔았는데요. 종목별로는 일단 이오테크닉스를 43억 원 매수했고요. 메디포스트와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모드투어, 메일유업, 나이스정보, SM, AP시스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95억 원 정도 좀 큰 폭의 매도에 있었고요. 아이센스와 메디톡스, 바이넥스, 성우하이텍, 또 아가방컴퍼니, YG엔터, KH바텍 등에 대해서는 매도했는데요. 자, 외국인의 종목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수 상승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하다가 최근 이틀 동안에 연속적인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한 데 비해서 현물을 매도하는 일단 차익 매도 공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익 매도가 전반적으로 우리 업종을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국한하는 이런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쪽의 시장 흐름을 보면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콜을 받다가 최근 이틀 동안에 매도한 물량이 무려 4천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물 시장에서 커버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선물을 최근 4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형태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면 이게 공격성을 갖고 지수를 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저께와 오늘 연속적으로 어저께는 747억, 오늘은 51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IT 부피나 제약주 이런 쪽에 매도 물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셀트리온이나 아이센스, 메디톡스, 아이넥스 이런 쪽에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에 치중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현재 코스닥을 누르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국내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지배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은 단기 차익 매도임에 따라서 다음 주의 전환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기관 특징주 롯데케미칼로 정정을 해주셨죠. 그러면 현대산업이 외국인 특징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먼저 그 현대산업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산업은 외국인의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국내 종합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해외 산업을 진행했고 해외 산업도 이제 다각화를 진행하는 이런 흐름인데 현대산업은 그동안 23년 동안 해외 산업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 다각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뭐 분양시장이 3월 시장이 최대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현대산업은 결론적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지금 현재 그 현대산업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결국 이제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시장의 건설주 섹터들 중에서 그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5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이나 올봉상의 고점을 모두 갱신한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이 결국은 이제 건설주의 시장의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수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추격하기보다는 가진 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장세 수급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말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기말이기도 하고요. 또 뭐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분기 이제 들어가면 초입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교체 수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 주 초반 수급은 어떤 쪽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외국인들이 이제 재차 이게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그 예멘 사태 이후에 그 지금 현재 그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회피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103원으로 좀 안정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조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초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다시 전환해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한 매수의 전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이 답이다. 김대복 전문가였습니다.